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08포인트, 0.29% 상승한 2086.66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0% 오른 681.1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현지 시간 11일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7.88포인트 상승한 27,088.08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는 사상 최고치 종가 기록으로 지난 1월 26,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27,000포인트를 넘어선 겁니다. 또 전날 장중 3,000고지를 넘어섰던 S&P 500 지수 2,999.91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종가 3,000선 돌파 직전까지 올라섰는데요. 이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0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인하 발언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 상원의 이 은행위원회에 참석해서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통화 정책도 생각보다 완화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곧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준 건데요. 이 전날에도 파월 의장 이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을 통해서 비교적 강한 어조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로써 제롬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 7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쐐기를 박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 연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반짝반짝 켤 수 있었습니다. 이 전날의 상승폭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요일을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양시장 모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금리 인하로 인한 실질적인 결과,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가 이어져야지만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우리의 미녀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녀 우리 둘이서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요. 왜요? 우리 앵커님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미녀 네. 두 번 강조. 네, 저를 반갑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금요일 방송 통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인사드리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다 이번 주 증시가 그나마 좀 올라갔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부분들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그래도 상승 추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시나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인하론이 시장에 지금 전반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지난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불었던 증시였다면은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목요일, 금요일 그래도 좀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한 주의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고 현상이라고 해서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불안 요소로 다가왔었는데 거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10년 만에 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훈풍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반등세가 나오니까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증시가 비약적으로 눈에 띄게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만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작년 이제 11월에서 12월 달 넘어가는 구간 보면은 정말 미중 무역 전쟁의 이 후폭풍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V자로 강하게 반등. 그래서 골짜기가 깊으면은 산 골도 깊다. 그러니까 산도 높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를 굉장히 이제 깊게 파줬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움직임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디뎌주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좀 더 큰 추세로 주봉상의 추세를 한번 보면요. 자, 매물대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거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매물대 구간에서 보시면은 제가 사케다전법에 이제 3법이라는 게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봉우리가 3개 정도 지금 보이십니까? 이 봉우리 3개 정도 맞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약세 흐름으로 전환됐다가 바로 이제 반전되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이전에는 돌파해주지 못했던 매물대를 최근에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제 연속성을 가질지는 추후에 이제 두고 봐야지 않은 거겠지만 일단 미국 증시 역시 상방 포지션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해외 증시 역시도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 역시도 반등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코스피 시장이 상방으로 가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우리나라 지수 지금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지만 변수는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일본 규제 관련된 변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산존하고 있는 이제 시장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아직까지는 강세장보다는 약세장이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매매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코스닥은 어때요? 골이 깊었잖아요. 최근에 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코스닥? 코스닥은 아무래도 제약 섹터와 함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닥이 이제 시총 3위 종목군에 위치해 있는 섹터들이 대체로 이제 제약 섹터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약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코오롱 인보사 이제 사태도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HLB도 임상 3상 실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한미약품 역시도 기술 수출 실패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의 악재적인 요소로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또 정반대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제약 섹터가 살아나야지만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좀 강하게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제약 섹터보다는 또 기술주 섹터도 우리나라도 증시를 받쳐주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보자면은 그래도 코스닥 증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를 하면요.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은 코스닥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심리선 구간이 680포인트였는데 680포인트 구간을 강하게 최근에 이제 이탈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V자로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구간이 저는 이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쉬어가는 숨고르기 구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일단은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는 것이 좋거든요. 다만 지금 구간이 이제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이전에 전저점 구간에 가깝게 지금 눌렸다가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시장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일단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금리 인하론이 일단 파월 연준의장 입에서 나왔지만 7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 자체가 보험성 인하에 대한 부분이고 9월 달에 이제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큰 여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11월까지도 보고 있긴 하지만
7월 달 말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7월 말에 금리 동결을 해버리면은 다시금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미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9,100원에 30% 꽉꽉 채워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이 종목이요.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특히 이 3거래일째 굉장히 좋은 연속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게임주잖아요. 아무래도 게임주면은 신작 발표 이런 이슈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사실 게임주보다는 웹툰을 만드는 회사로 더 유명합니다. 우리 앵커님 웹툰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번에 예전에 봤었던 게 그 잘생긴 사람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잘 안 봐가지고 만화 주인공들은 원래 다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잘생긴 남자 네. 나와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이제 낙이 자기 전에 이제 웹툰 보면서 잠드는 게 낙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키라고 해서 쿠키도 이제 구워서 유료로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근에 웹툰 네. 시장이 유료화가 진행이 되면서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 이제 사업 자체가 웹툰 그 사이트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매년 지금 웹툰 성장세가 거의 한 18% 정도, 18% 정도로 그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고 가입자 수 역시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툰 성장세에 따라서 이렇게 또 상승 흐름이 나온 것도 있고 바로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로서의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자회사 쪽에서 블루포션 게임즈라고 하죠. 그 자회사 쪽에서 신작 게임을 이제 출시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미스터 블루뿐만 아니라 룽투코리아라든지 플레이위드와 같은 이제 중소형 게임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중소형 게임주 중에서 첫 출발을 알렸던 게 또 플레이위드잖아요. 플레이위드가 원래는 PC 게임이었었는데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를 하면서 구글의 이제 단숨에 이제 5위까지 오르다 보니까 플레이위드부터 시작해서 룽투코리아 역시 원래는 이제 중국의 룽투 게임즈를 이제 인수를 했었던 게임 회사인데 룽투코리아 역시도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 그리고 이어서 미스터 블루까지 이렇게 이어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관계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와이프가 오늘 히든 종목도 과대납폭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이제 슬슬 출발 준비를 하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런 종목보다는 낙폭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매매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인디F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디F 오늘 한번 흐름 볼까요? 오늘은 좀 빠졌다가 그래도 보합보다는 1.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 어제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한가에 안착하고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살짝 쉬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악재가 또 나온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쉬어가는 구간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어제였죠. 어제 또 대북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미국 쪽에서 북한의 그런 영변 핵 시설을 폐기를 할 경우에 대북 제재를 이제 완화를 시켜주겠다, 규제 완화 시켜주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막판에 인디F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관련 대북주들 대거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그 중에서도 개성공단 관련 종목 섹터인 인디F 좋은 사람들이 큰 강세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슈가 또 다시 뒤집어진 게 미국 국무부 쪽에서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고서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는 다소 이제 대북 종목들이 눌리거나 약간 눈치 보기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북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지난번에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 가지고 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북 관련 이슈는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친서 교환으로 시작된 이런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DMZ 판문점 회동에서도 이어져 나갔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련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는 매수 유효한
종목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나저나 오늘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잖아요.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라는 분들은 전화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786-1023번입니다. 저희가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마이크로 프렌드입니다. 매수일 7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7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7.81%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자랑 좀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저의 이제 성견지명이 정말 맞아떨어져서 제가 매수 맥점에서 아주 그냥 잘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이거래일 만에 37%가량 수익을 올렸었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제가 다박자 매매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적과 수급과 차트 이슈, 실수 차이 매매법을 제가 통해서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삼성전자가 2분기나 4분기쯤에 나오는 분기 실적이 항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면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은 이런 반도체 기업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반도체 관련 이제 부품 관련 기업들의 6조 원 가량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까지 잘 맞물려서 이제 뜨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일본 규제 관련해서도 반도체 이제 3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국산화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가 잘 들어왔었고 주식 와이프는 매물대 돌파 구간을 제가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화끈하게 시원한 수익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렌즈 주가 흐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로 프렌즈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면은 주식 와이프의 비법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점 라인 구간대를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제가 바로 이 전날 이 구간에서 60일선 딛고 반등 주려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슈나 이제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5,000원대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요. 저는 추가적으로도 이제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이크로 프렌즈 계속해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거나 재공략을 해볼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눌림 구간이죠. 눌림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구간을 보다 좀 넉넉하게 잡아보시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5,000원 구간인데요. 5,000원 구간에서 다소 살짝 낮은 구간까지는 매수 범위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4,650원 구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여기까지를 이제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고 대신에 여기 구간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 역시도 매수 구간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니까 매수하신 분들이시라면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이제 양음양 패턴 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약에 양봉이 나와준다는 가정하에 7,100원 구간까지 목표가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렌드는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향 목표가 7,100원 기억하시면서 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프라입니다. 매수일 7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3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은 좀 빠졌네요. 1.45% 하락하면서 3,74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이거래일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거 가지고 가도 돼요? 오늘 막 많이 빠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가가 이제 등락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하루만 해도 나오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오늘 한 1.45% 빠진 거는 그래도 양호하게 우리가 매수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규제
반사이익 수혜 종목으로도 엮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일본 규제 관련해서 섹터들이 또 세분화돼서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이 반도체 이제 규제하겠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에 따른 애국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가 품목 확대에 따른 이런 부품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작 기계와 더불어서 일본 쪽에서 탄소 섬유도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그 탄소 섬유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상용화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에 나서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을 때 정말 열심히 찾은 종목이라고, 2015년도에 나왔었던 기사를 제가 열심히 스크랩을 해서 찾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거래일 동안 7% 상승 구간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 또 눌림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추가적으로 지금 이슈가 들어왔을 때 매수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확연하게 지금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앞전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해주는 영망치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보통 이러한 영망치 캔들이 나와주면요, 양봉, 몸통, 반 구간까지는 매수 범위로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 보면은 양봉, 몸통, 반 구간, 제가 그어드린 기준 라인에서 밑꼬리를 달고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 올려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양음양 패턴이라고 하죠.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걸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렴이평선 구간대인 3,500원 정도까지는 짧은 손절 라인으로 보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가 지난번에 한 4,3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아직까지 4,300원에 도달하지 못했고 4,000원 구간에서 4,000원, 4,1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N자형 파동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상승 구간 나오는지까지 지켜보심이 좋다라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는 여러분들과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싹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쌤 미녀 맞아요. 웃지 마세요 앵커님 하면서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면서 하트 뿅뿅뿅 하면서 혁이 아빠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 아래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미인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제 눈에 딱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인 앵커님 전문가님, 도이치 모터스 1,85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가 얼마 잡고 대응해야 할까요? 목표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0.48% 빠지면서 1,3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7,300원 구간 5월 중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6월 중순 정도에 13,000원 선까지 올라섰던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물 흐르듯이 아주 스무스하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종목 목표가, 손절가 좀 세워주세요. 네, 이 종목을 사실 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입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저점 대비해서 일단 몇 퍼센트 올라가는지를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졌다면은 저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사실상 이제 작년 기점으로 보면은 4,500원짜리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4,500원짜리 종목이 대략적으로 13,000원 구간까지 올라갔으니까 몇 퍼센트 올라갔을까요? 130%가 넘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6월 11일경에 자사주 매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는 것은 본인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전에 유니크라든지 EM코리아 수소차 관련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에서 나온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니크 역시도 1월 달에 이제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을 때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자사주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주가가 쭉 빠졌었거든요. 근데 유니크뿐만 아니라 EM코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EM코리아 역시도 상승 구간 나왔을 때 EM코리아 쪽에서 자사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이후에 주가가 역시나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자사주를 매각한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단 기업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매각을 했구나. 앞으로는 자사주를 매각을 하면은 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역시 지금 이제 주가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거든요. 골든 크로스가 저점 구간에서 나오면은 상승 추세로 흘러가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 구간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거의 죽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종목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가를 정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9,800원 구간까지는 제가 손절가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익절 라인으로 11,000원 구간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는 웬만하면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서 손실을 만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정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트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일까요? 하트가 뿅뿅뿅 이렇게 계속 오고 있고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면서 옴니 시스템 2,400원에 40%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옴니 시스템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큰 등락 없이 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6월 중순부터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때는 훅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훅 빠지면서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예요? 7월 4, 5, 8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옴니 시스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비중에서부터 매수 실패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워렌 버핏이 네네. 최대 이제 집중 투자할 때 몇 퍼센트 넣는지 아십니까? 30. 20%. 20. 예,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40%나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다소 좀 무리수다 이렇게 말씀을 약간 드리고 확신에 싶은데. 쳐서 들어가신 걸까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종목이 내려가거나 할 때 손절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손절 대응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뭐 마이너스 한 거의 20% 가까이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를 할 때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를 할 때는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우리가 좀 습관처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비중 조절부터 일단 실패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주식 와이프가 112 매매법이라고 제가 하는 분할 매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꼭 온라인 방송 들어와서 매수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옴니 시스템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옴니 시스템도 이제 전력 공급 관련 종목인데 지금 그 대북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대북 관련 이슈가 지금 개성공단이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은 개성공단에다가 전력을 공급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런 전력 생산 공급 관련 종목도 하나의 테마로 연관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한데 이런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내려가거나 할 때는 취약하게 또 내려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 구간을 보니까 쌍봉 구간에서
단기 쌍봉이에요. 큰 봉우리가 2개 만들어져도 쌍봉인데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봉우리가 2개 만들어지고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21선 구간대를 이탈한다 했을 때는 그냥 기계처럼 손절을 하시면 되세요. 적어도 2260원 구간에서 손절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다행히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비중이 적었다면 평단 조절을 해드렸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반등 주는 거 보고 아직까지는 뭐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니까요. 목표 주가는 이 주봉상으로 보면 박스권이거든요. 옴니 시스템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다시 상단 구간 라인인 2,400원 본전권 구간까지 다시 한번 더 가져가 보시고요. 비중은 본전권 왔을 때 반 이상은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상담도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히든스탁입니다. 연결되셨어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이 K사인요. K사인이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1680원에 네. 40%입니다. 네, K사인 1680원에 4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풀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네, K사인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냥 뭐 이제 기부일에 시청하다가 얼마 전에 그 뭐 보안 관련주가 뭐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싶어서 네. 그래서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한번 1,700원 넘어까지 갔었는데 네. 제가 그때 매도를 못 해버렸어요. 조금 더 갈까 싶어서 기다리다 보니 그뒤로 쭉쭉 빠지더니 네. 많이 요즘 안 올라가네요. 계속 1,500원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근데 비중을 어떻게 40% 정도 이렇게 찍으셨어요? 사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님도 저희 방송 오늘 넘어오셔가지고 112 매매법 꼭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꼭 넘어오세요. 일단은 예. K사인 제가 주가 흐름 봐드리도록 할 텐데 요새 이제 예. 보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암호화폐 시장이 또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비트코인도 거의 한 1,700만 원 정도 올라갔었고 블록체인 기술력이 아무래도 암호화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보안 관련 이슈들이 좀 부각을 받고 블록체인 기술력도 같이 함께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사실 K사인뿐만 아니라 드림시큐리티 이런 종목들도 계속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K사인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다행히 지금 엄청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예, 다행히. 네.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예. 어영부영 놓쳐버리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예. 지지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한데 지지 구간이 다행히 보입니다. 다행히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450원 구간 있죠? 네, 1,45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세요. 짧게. 예, 그래서 아예 전량을 손절하라는 건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전량 다 손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450원 구간을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으로 잡으시고요. 지금 1,600 얼마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80원, 예. 네네.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은 여기 점 라인 보이시죠? 빨간색 점점점점. 이거 주식 와이프 예. 비법 라인인데 이 구간이 매물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 이전에 저항받던 구간이 거의 한 1,800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매도 구간은 1,750원에서 1,800원 사이 구간까지는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K사인으로 꼭 행복한 수익률 보시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엄청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서 어떤 종목을 꼽아야 할지 난감한데요.
XI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 반가워요 라면서 XINC 1,840원에 60%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XINC 오늘 그렇지 않아도 상승률 높은 종목으로 꼽히면서 오늘 18.6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 이 분산 투자할 때 20%가 적정선이다 했는데 60%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요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월요일장 시작되자마자 반 정도는 일단은 덜어내시는 게 좋고요. SIN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슈 테마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바로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히토류 그거 이제 수출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품이나 뭐 전기차나 이런 데 이제 쏘이는 그런 이제 신소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뭐 꿈의 신소재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핀과 같이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 대체제로 이제 XINC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수급도 들어오고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가 또 나빠지고 하면 히토류 관련 이제 이슈들도 빵 뛰어오르는 건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 관계가 지금 휴전입니다. 휴전이다 보니까 사실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히토류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으로 갔던 종목들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XINC가 연속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은 일단은 월요일장 시작하면은 최대한 반 정도는 덜고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XINC 주가 흐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INC 5월 달부터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이슈 들어오면서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주식 와이프 점라인, 제가 계속 점라인을 강조하는데 이 점라인 구간이 매물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강하게 급등이 나오겠지만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면은 또다시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도 이 2,000원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단기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비중을 좀 덜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짧게 단기로 잡아드릴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60분봉 보면서 분봉으로 보면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손절가도 짧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일 때가 의미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및 이제 리스크 관리 또는 이제 비중 조절해야 되는 구간은 1,650원 구간까지는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60분봉 보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 과거에는 저항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지받는지 지지받아서 반등 나오는지 봐야 하는 구간으로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봉상의 구간을 보니까 매물대가 2,000원 구간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서 2,050원 구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INC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구간인 1,650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와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가지고 계시네요. 장단기로 꼭 진단 부탁합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기다리면 원금 회복 될까요? 아니면 반등 시 어느 선에서 손절할까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 보니까 그래도 2.39% 힘을 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19만 2,500원. 그러니까 굉장히 손실폭이 굉장히 크신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이요. 계속해서 조금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이 매수 범위가 너무 안타까워요. 일단은 이 기업이 신세계 그룹사 쪽이긴 한데 계속해서 이제 실적적인 성장도 많이 이루어졌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선반영이 돼서 미리 앞전 구간에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이제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눌렸으니까 다시 한번 공략하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범위를 잘못 잡으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요. 여기서 이제 패턴이 보여요. 이거 패턴이 보이셔야지 우리 투자자분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패턴이 보이냐? 하락 패턴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쌍봉 패턴 나오면은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하락 패턴 중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헤드앤숄더라고 해서 어깨 구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와주면은 무조건 그냥 매수 안 하시고 도망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시고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는 바람에 그대로 이제 수직 낙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느리고요. 내려갈 때도 정말 느리게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진짜 몇 달간 뭐 오래 된다면 진짜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이제 반매도나 내지는 한 3분의 2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손절 구간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또 한번 봐드리자면은 데드크로스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데드크로스에서 지금 연달아 이탈 나오면서 주가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암울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추세가 글쎄요,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일단 들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8만 3천 원 구간 있죠? 월봉상이 20월선 여기 구간 지금 밑꼬리 달면서 겨우겨우 이제 지지 받아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기점으로 추가 이탈 나온다면은 어차피 손절해야 될 거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은 정말 긍정적으로 봤을 때 반등을 주자면은 다시 한 번 더 어깨 구간 24만 7천 원 구간까지 이제 반등 나오는 거 보면 반등 시에도 최대한 물량 정리해 나가시는 걸로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풀어드릴까요? 네, 네,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예, 3S. 3S, 3S. 네,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3,800원. 비중 네. 한 25% 되는데. 네, 25% 가지고 계세요. 3S 3,800원에 25%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 와이퍼 전문가께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800원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네네. 네, 뭐 어떤 이제 연휴에서 며칠 전에 네.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두 분이나 추천해가지고 네. 예, 그랬거든요. 네.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한다면 당일날 끝내는 편인데 네. 사실 추격 매수로 들어가신 건가요? 네네. 당일날? 네. 네, 근데 물리신 거고. 네. 그러면 손절을 사실 잘하셔야 되는데 손절 시기를 놓쳐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네, 조금 네. 안타깝고 사실 이 정도 이제 비중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진짜 칼 손절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칼 손절 네. 못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반등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만약에 비중이 좀 적으셨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릴 수가 있는데 단타를 20% 넘게 들어가시면은 전략을 세워드리기가 꽤나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손절을 하라는 그런 사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이제 전화 주신 이 시청자분도 꼭 필히 112 매매법을 배워 가시길 바라겠고요. 3S가 지금 고점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 고점 구간에서 들어가신 거 인정하시죠? 예, 네네. 작년 이제 5월달 구간인데 이제 7월달 이렇게 상승 나왔는데 쌍봉이거든요. 제가 오늘 하지 말아야 하는 패턴 말씀드리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속 하지 말아야 하는 패턴에서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구간에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쳐도 이런 유성형 캔들 있죠. 파란색으로 지금 밑꼬리 달고 떨어진 구간 이런 캔들 나오면은 또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런 구간이 고점에서 나올 경우에는 또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3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런 관련 이슈들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최소한 반매도라도 지금 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전량 손절은 2,950원 구간 이탈하는 흐름들 보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단기 반등 나오면은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오늘 미녀라고 했더니 미녀 이렇게 문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미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종목을 뽑아 오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갔었던 종목들이 다 이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이 히든 스타 애청자분들이 오늘 주식 와이프쌤이 대체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까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종목 상담 받으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고점에서 종목을 잡으시는 게 너무나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군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 뭐뭐 들어오고 있나요? 바로 일본 규제 관련 이슈 그리고 대북 관련 이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요일에는 대북 관련 이슈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수익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DMZ 쪽에서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뭐 강화도지사 그리고 문화재청장 이제 세 분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DMZ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남북 간에 공동 추진을 해봅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DMZ가 또 평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나서 판문점 회동을 한 구간이기도 하고 만약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진짜 등재가 된다면은 정말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는 먼 미래적인 상황이지만 아무튼 관련 이슈가 대북 관련 이슈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거는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DMZ 관련주라고 뭐 엮여 있었던 삼룡물산이라든지 뭐 웹스라든지 웹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잠깐 웹스 주가 흐름 체크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웹스. 자, 이 웹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DMZ 쪽에 이제 부동산 부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막판에 이제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가긴 했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단발적으로 계속 주가가 튀어오르는 흐름들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대북 관련 대장주라고 했을 때 이화공영이나 뭐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을 떠올렸다면은 최근에는 삼룡물산이라든지 이런 웹스와 같은 후발주자 종목들이 대장주를 이제 뒤따라서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종목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기 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맥점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좀 잡아볼 수 있는 절호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매매해보고 싶다. 대북 관련 종목은 대북주의 여왕 주화쌤의 종목으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방송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궁금하시면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 이 아까 우리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1 법칙이라고 하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힌트 조금만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배울 수 있구나라고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사실 진짜 이 112 매매법은 특허를 내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을 정도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 제 매매 방식으로 또 따라 하시고 수익도 많이 냈다.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정말 많이 네. 하고 있는 매매 방법인데 히든스탁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제가 만약에 개인 강의를 했다면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거는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원래 오늘 준비해온 강의 자체가 대북 관련 이슈 섹터들 이제 분석하는 강의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 매매법까지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종목 상담 받으려다 보니까 정말 고점에서 매매를 하셔서 지금 속상해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방송 보시면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비중이 40%, 60% 이런 분들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헉 하고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과 사실 분할 매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만 알더라도 우리가
살을 뺄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제가 세부적으로 봐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대북 관련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제가 싹 다 긁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전매 특허 111 법칙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